네, 안녕하세요. ABL 바이오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오늘 7월 15일 오전 10시 40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제가 ABL 바이오 종목 분석 영상으로 우리 주주분들을 찾아뵌 이유가 뭐냐, 지금 현 시장에서 ABL 바이오 주가의 움직임 어떤가요? 어제 말도 안 되는 폭락 이후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10%의 급등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 어디서 나왔냐고요. 이러한 움직임 누가 만들었냐고요. 지금 ABL 바이오 주주분들이라면 이러한 주가의 말도 안 되는 변동성 때문에 걱정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 고민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기회로 잡을 수 있게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 가져왔으니까 오늘 영상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렇다면 지금 사실상 ABL 바이오가 이중항체 플랫폼을 다루고 있고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지만 너무나도 좋은 기업인 건 맞지만,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건 결국 뭐예요? 결국 ABL 바이오, 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요. 지금 어떻게 됐다? 우리 ABL 바이오 전환 주식의 전환 청구권이 행사가 됐잖아요. 어제 일자로 전환 청구권에 대한 행사가 났는데 발행 주식 총수의 대비가 몇 프로다? 무려 10.59%, 11%가량에 되는 주식들이 신규 상장이 된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얼마의 가격으로 상장이 되느냐? 24,229원이라는 가격으로서 상장이 된다고요. 이거 봤을 때 감이 잡혀야죠. 뭔가요? 24,229원이 새로 상장이 돼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전환 우선주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11%에 달하는 물량이 모두 다 던져지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주가는 얼마다? 72,000원이다. 72,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매도 물량이 던져졌을 때 매도 물량이 일정 부분 나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렇게 11%에 달하는 말도 안 되는 물량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된다? 한 달 전에 미리 공시가 떠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주가를 올려놓을 수밖에 없다. 왜냐, 한 달 전에 공시가 떠서 주가의 폭락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가격에서 팔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워놓고 공시를 띄워넣어서 폭락이 나와도 일정 부분의 수익률의 극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폭등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어제 나왔던 폭락 구간은 뭐예요? 개미털기 구간이죠. 급격하게 주식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어땠다? ABL 바이오 계속해서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빅파머들과 연관이 묶이면서 개인들에 대한 매수가 훨씬 더 증가가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격한 주가의 변동성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압도적인 폭락 구간을 만들어내면서 개미털기 구간을 가져간 거라고요. 개미털기 구간을 끝내자마자 지금 충격적이게도 어떻게 됐었다? 말도 안 되는 10%가량의 폭등이 나오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을 만든 주체가 누군지 한번 봐볼까요?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음전을 하는 매도 물량을 던져줬기 때문에 세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기관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었다? 만주가량의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곧바로 어떻게 됐다? 5천주가량의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개인들에게 매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개미털기 구간을 가져갔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양전이 나오면서 주가의 반등 구간을 만들고 있다. 이거 자체가 뭐다? 개인들이 기대감을 한 번 더 밀어 넣어주면서 매수를 할 수 있게끔 10%가량의 폭등을 만들어주면서 한 번 더 올라가는구나, 반등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폭등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 구간에서 폭등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전환 우선주가 던져졌을 때 지금 얼마라고요? 24,229원으로의 신규 상장이 몇 프로가 나온다? 11%에 달하는, 지금 발행 주식의 11%에 달하는 신규 상장 주식이 나온다. 그렇게 됐으면 일정 부분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전량에 대한 매도가 나오진 않겠죠. 하지만 지금 주가가 72,000원에 달하는 이 시점에서 24,299원으로 새로 상장되는 이러한 주식에서 일정 부분의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대량의 주식의 매도가 나올 땐 블럭딜이 나올 때는 한 달 전에 공시를 때릴 수밖에 없다. 지금 28일에 신규 상장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미리 주가를 올려놔야지 다시 한 번 더 공시가 떴을 때 주가가 눌리더라도 이 세력들은 수익률의 극대화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 구간이 길게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28일이 다가옴에 따라서 분명한 공시가 뜰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공시가 떴을 때 주가의 폭락이 나오니까 우리는 지금 시점이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 매도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늦었나? 늦지 않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평단이 너무나도 높으신 고점 대비 84,000원 인접 부분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 우리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를 통해서 계좌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로서 잡아야 되고, 조금 더 방어적으로 봐야 되는 건 결국 뭐다? 매도 타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왜냐? 세력들 같은 경우 의도적으로 개미털기 구간을 계속해서 잡아가면서 개인들이 패닉세를 할 수밖에 없게끔 흔들어 놓을 거고, 그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클 시기에 우리가 심리적 감정적으로 투자하는 개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같이 감정적 심리적인 대응이 아니라 저랑 같이 시장을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분석으로서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 가보자고요. 제가 위에 번호 띄워드릴게요. ABL 바이오 주주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승폭에 늦었나 생각하지 말고 계좌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로서 잡아가시고 저랑 같이 매도 타점을 잡으면서 계좌에만 찍혀있는 수익률이 아니라 진짜 수익률로서 우리 돈 벌어가 보자고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세력들의 움직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드렸었죠. 지금 이러한 움직임 나오고 있는 이 와중에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저랑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독자방 들어오시라고요. 제 구독자방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010-9014-8706 문자 한 통이면 된다고요. 문자 한 통 뭐?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A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구독자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게요. 구독자방 초대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신청 넣어주시면 제가 곧바로 수락 받아드릴게요. 왜냐?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반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시기, 개미털기 구간을 계속해서 급격히 가져가주면서 폭락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시기니까 지금 우리 이러한 상황에서 감정적 심리적 대응하면 어떻게 되는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셨잖아요. 이 차트에서 어떻게 개인들이 감정적 심리적 대응하면서 버텨가시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객관적으로 다 보여드렸었죠. 이 공시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종목별 투자자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러한 세력들이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충격적인 세력들의 움직임 계속해서 분석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부분들 구독자 방에서 뭐 잡아드리고 있다?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과 안전자산으로의 이동,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세력들의 움직임까지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라고요. 매수 타점 뭐로써 이용하라고요? 평단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계좌 방어를 할 수 있는 기회로서 잡으라고요. 제가 구간으로 얘기 드리나요? 아니라고요. 땡땡땡 원 정확하게 얘기 드리니까 정확하게 매수 타점 잡아서 계좌 방어를 할 수 있는 기회 잡아가시고, 매도 타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분명 얘기 드렸었죠. 하지만 제가 매도 타점이라는 얘기를 꺼내자마자 반감이 드시고 부정적으로 보실 분들 있는 거 분명히 알아요. 하지만 이 매도 타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부터가 뭐다? 안정적인 투자와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투자의 첫 단추라니까요. 왜냐?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들어보세요. 왜냐? 우리가 여기서 매도를 진행한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좋은 이 ABL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을 끄라 그랬나요? 절대 아니죠. 왜냐? ABL 바이오 앞으로 이 AI 플랫폼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 이전에 대한 호재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와중에 특히 사노피에 대한 얘기가 이미 나왔던 이 시점에 주가의 반등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ABL에 대한 관심을 끄라고 얘기 드리겠냐고요. 하지만 이거 세력들의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주가의 반등 구간이라니까요. 이러한 반등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고요. 이러한 급락 구간 충분히 다 견뎌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손해보지 말자고요. 제가 이 내용 어려우신 거 알아요. 그림으로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주가의 반등 구간이 세력들에 의해서 나왔을 때 이 본질선, 제가 항상 구독자방에 띄워놓는 이 본질선을 아득히 뛰어넘는 이러한 주가가 형성이 됐을 때 이때 개인들이 속아서 매수를 진행하면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노리는 거라 그랬나요? 아니라고요. 이때는 우리가 오히려 매도를 진행하면서 차익 실현 구간을 가져가야 된다. 왜냐? 의도적으로 주가의 하락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 주가의 반등 누가 만들었다고요? 세력들이 만들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매도 물량을 던지게 됐을 때, 블록딜에 대한 거래량이 나오게 됐을 때, 매도 물량에 대한 공시가 나오게 됐을 때 주가의 반등 구간이 꺾이면서 추세 전환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때 우리는 뭐를 한다?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본질선 아래 형성이 됐을 때 우리는 이때 매수를 진행하고 다시 한 번 더 수익률의 극대화를 노린다. 관심을 끄는 게 아니라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는 대응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를 했다라는 행동 자체는 뭐예요? 매수를 하기 위한 자본과 여력을 만드는 거라니까요.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거라고요. 제가 방금 구독자방에서 드린다는 내용 뭐였나요?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과 이런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세력들의 움직임 제가 알려드린다 그랬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 드린다고 했던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안전자산으로 이동 제가 잡아드린다고요. 왜냐? 우리가 지금 어디에 투자할지 알기 위해서 종목 분석 영상을 보는 건데, 매도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나요? 현금성 자산이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불안감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반감이 드셨을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현금성 자산들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안전자산으로 이동까지 잡아드린다고요. 왜냐? 우리가 매도를 하는 시점이 언제다? 리스크가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는 시점이다. 리스크가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는 시점에서 세력들에게 속아서 매수를 진행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솔직히 얘기 드릴게요. 마이너스 20%의 손해 볼 수밖에 없다. 왜냐?
24,299원으로 상장돼 있는 주식에서 매도 물량이 11%가량이 터지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대로 땅으로 찍힐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손해를 보려고 투자하나요?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점 구간에서 매도를 통해서 현금성 자산으로 다시 한 번 더 안전자산으로의 우회를 통해서 7에서 10%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제가 뽑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린다고요. 이러한 안전자산으로의 운용 모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안전자산의 운용이 뭐냐? 안전자산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뭐 있나요? 금 있죠. 그리고 나서 뭐 있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잡아드린다고요. 달러와 엔화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뭐 있다? 채권 있다고요. 채권 어떻게 다루냐? 단기 채권 같은 경우에 40% 이상 무조건 가져갈 거예요. 왜냐? 저점 구간이 찍혀서 추세선이 나오는 이 순간에 다시 한 번 더 청산을 해서 매수를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준 현금성 자산이니까.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 10% 이하로 가져갈게요. 왜냐? 장기 채권보다 금리를 너무나 높게 쳐주는 건 맞지만 7월 FOMC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된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 채권 같은 경우 10% 이하 가지면서 리스크를 낮춰갈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됐을 때 바이오 섹터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청산을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고요. 달러와 엔화는 몇 대 몇 비율로 가져갈 건지, 금은 몇 퍼센트 가져갈 건지 이러한 부분 잡아드리겠다고요. 왜냐? 이게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을 때 오히려 안정적으로 7에서 10%의 수익률을 안겨다 줄 수 있는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의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결국 바이오 섹터에 투자를 하는 건 뭐예요? 상승률을 노려가면서 결국 자산을 쌓기 위함 아닌가요? 문명 이런 자산을 쌓는 방법에서 큰 목돈을 가지고 저점 구간에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노리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떠냐? 투자 여력이 생겼을 때마다, 자본이 생겼을 때마다, 월급이 들어왔을 때마다 한 가지 종목에서 다시 한 번 더 매수 타점을 잡아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노리는 적금형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이러한 적금형 투자를 하실 때 특징이 뭔가요? 소폭의 수익률이라도 계속해서 2에서 3%의 수익이더라도 플러스를 내야 복리가 쌓이고 이러한 복리를 쌓아서 자산을 만드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점 구간에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의 반등권을 만들어내는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하고 저점에서 말도 안 되는 하락폭에 겁을 먹고서 패닉셀을 하면서 매도를 진행하는 이러한 감정적 투자, 심리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솔직히 얘기 드렸죠. 마이너스 20%의 손해 필연적이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복리의 마법을 쌓을 수가 있냐고요? 없다고요. 자산 쌓을 수가 있냐고요? 어렵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자산을 쌓기가 어려웠던 거라니까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 안정적인 투자 해보자고요. 우리 ABL 바이오 주주분들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010-9014-8706 문자 한 통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A 딱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 구독자 방에서 뭐 잡아드린다? 지금 시점에서 평당 기준으로서 방어를 쓸 수 있는 계좌 방어를 할 수 있는 매수 타점 잡아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뭐 잡아드린다? 가장 중요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반등 고점 구간에서의 매도 타점 무조건 잡아드릴 거라고요. 왜냐? 이거 공시 뜰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공시였나요? 전환 주식에 대한 매도 물량에 대한 블록들에 대한 공시가 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의 폭락구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매도 타점 잡아드릴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매도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현금성 자산들 안전자산으로의 이동까지 잡아드리겠다고요. 이러한 자료들 제가 모두 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구독자 방이니까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부탁드리면서 제 영상 아직까지 시청 못한 ABL 바이오 주주분들이 제 영상 시청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면서 모두 다 무료로 드리고 있다고요.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안 들어오실 이유가 있나요? 이러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과 안전자산이라는 무기를 지금 받아야 손해인가요? 안 받아야 손해인가요? 너무나 명백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발 들어오셔서 받아 가시라고요. 제가 답답해서 얘기 드린다고요. 왜냐? 지금 이렇게 아침부터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시는 노력과 지금 이 영상 끝까지 이해하시면서 보는 주주분들 솔직히 얘기 드리면 소수입니다. 이해 능력까지 가지고 계시고 지금 이러한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선택하신 안목까지 가지고 계시는데 왜 보상을 못 받아 가시냐고요. 왜 감정적인 투자로서 손해를 보고 계시냐고요. 수익률 받아 가시라고요. 수익률로서 보상 받아 가시라고요. 하지만 우리 객관적인 투자, 리스크를 투자 모르는 부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독자 방에 들어오셔서 지금 이 영상을 본 걸 기회로 잡고서 구독자 방에서 우리 같이 수익률의 극대화를 만들어 보자고요. 어떻게?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 안정적인 투자로서 우리 수익률의 극대화를 만들어 보자고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문자 한 통 A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ABL 바이오 종목 분석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제가 10,000%의 수익률, 20,000%의 수익률 보장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 드렸으면 이건 사기고 거짓말이죠. 하지만 분명히 얼마나 우상향할 수 있는지 직접 두 눈으로 보셨고 지금 세력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지금 직접 증명해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서 여기가 어떻게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서 수익률 계좌 방어를 들어가고 매도 타점을 잡아서 진짜 수익률을 만들고 안전자산을 운용으로 자본을 어떻게 굴린다면 우리에게 자산을 쌓아다 줄 수 있는 종목임이 명백하고 300%의 수익률은 정말 근시일 내에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감 있게 자신 있게 얘기 드리는 거라고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뭐라고요?
ABL 바이오 주주분들 A 두 글자 보내서 우리 구독자 방에서 우리 ABL 바이오 주주분들 다 같이 손잡고 수익률의 극대화 만들어 보자고요. 어떻게? 010-9014-8706 문자 한 통 A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ABL 바이오 주주분들 너무나 멋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요즘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받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구독자분들의 사랑과 관심에 보답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던 와중에 딱 무상증자라는 키워드가 생각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구독자분들의 안목으로 고르셨던 종목에서 제가 수익률의 극대화를 도와드렸다면, 이번에는 제가 종목 선정부터 시작해서 수익률의 극대화까지 만들어 드린다면 그게 진정한 보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자료 가져왔습니다. 위에 그냥 번호 편하게 띄워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설명하는 얘기 듣고 제가 선택해 드리는 종목 듣고 만약에 이 자료가 필요하시다 생각 드시면은 위에 번호로 그냥 편안하게 히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곧바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앞선 종목 분석 영상에서 종목 코드 보내셨던 분들도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히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까지 보내드릴 테니까 010-591-8706 그냥 히든 편하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이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최소 몇 프로다? 200%가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은 뭐다? 그렇다면 유보율이 8,000% 이상, 대주주 지분율은 40% 이상인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들 같은 경우엔 유보율이 무려 몇 프로? 10,000% 이상, 게다가 대주주 지분율은 몇 프로 이상? 40% 이상인 종목들 세 가지 가져왔으니까 오늘 제 보답 꼭 받아가셔서 수익률 극대화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증자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무상증자를 모르시는 구독자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무상증자란 이제 기업의 자본금을 늘리지가 않고 자본 준비금이나 이익 잉여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주주에게 배분하는 행위예요. 이로 인해서 주식수가 증가하고 주당 가격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가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아직까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이 접근성의 증가, 낮아진 주가는 투자자들에게 접근성을 증가시키고 거래량의 증가로 관심이 증가가 되게 되면 매수세 유입의 가능성을 상승시켜요. 게다가 이 무상증자는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기업의 자신감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매수세 유입의 가능성의 상승을 보인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무상증자는 필연적으로 주가 상승의 호재로서 작용해요. 게다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은 주주권익의 강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무상증자는 주가 상승의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200% 평균적으로 무상증자가 나온 기업은 200% 주가가 상승해요. 물론 확실한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까지 보장됐을 때 정방향 상승을 보여주는 기업에 한해서 이러한 주가 움직임이 보였다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세 가지 종목, 확실한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까지 보장된 기업이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아직까지도 못 믿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예시까지 가져왔어요. 무상증자 예시 한번 봐볼까요? 이 소룩스 같은 경우에 어땠냐? 이 영업이익이 좋아짐에 따라서 상승 보여주고 있었는데 소폭 조정이 나왔었다고요. 그러고 나서 반등 구간에서 무상증자 얘기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권리락이 끝나자마자 5거래일 연속 상한가 맞아서 44,000원 찍었다고요. 주가 원래 주가 최저 얼마였다? 4,600원이었다. 수익률 몇 프로? 1000% 나왔다고요. 진짜 제가 부풀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수익률이 1000%가 나왔다고요. 다음 예시 어떻다고요? 다음 예시 한번 봐볼까요? 공구 오면 똑같이 코스닥 상장사인데 영업이익이 좋아짐에 따라서 주가 상승 나왔다가 일정 부분 조정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 나온 구간에서 뭐가 얘기 나왔다? 무상증자 얘기가 나왔다. 그러고 나서 권리락이 걸리고 권리락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다? 4거래일 연속 상한가 나왔다. 주가 같은 경우에 최저가 얼마였다? 4,000원이었다고요. 4,000원. 4,0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가 됐다? 54,500원. 수익률 몇 프로 이상? 1000% 이상 나왔다고요. 진짜로 먼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부터 히든 종목 세 가지 나옵니다. 히든 종목 세 가지 한번 봐볼까요? 유보율이 몇 프로다? 무려 17,000%다. 게다가 매출액 증가율 얼마? 29%. 영업이익 증가율 얼마? 62%.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가 무상증자가 나왔을 때 폭발적인 상승이 보일 수밖에 없다고요. 차트는 어떻다? 영업이익 때문에 일정 상승 보여주다가 소폭 조정이 나와서 반등 나오는 이 구간,
우리 전에 봤던 예시랑 정확하게 똑같은 구간이죠. 이러한 종목들만 가져왔다고요. 다음 종목 한번 봐볼까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엔 유보율이 10,000%, 소폭 낮아 보이긴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어떻다? 매출액 증가율은 무려 56%가 증가했고 영업이익 증가율은 무려 67%가 증가했다고요. 그런데도 유보율이 10,000%인 종목이다. 게다가 어떻게 된다?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우상향하면서 정방향을 그리면서 주가가 상승했었고 차트가 상승했었는데 소폭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이 무상증자가 나와서 권리락이 풀리면 어떻게 된다? 4거래일 연속의 상한가, 정말 먼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러한 종목들 알아가면 정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200%의 수익률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다고요. 마지막 종목 어떻다? 유보율 15,000%에 매출액 증가율은 17%로 소폭 낮지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엔 62%가 증가했다고요. 적자 기업이었는데 매출액이 바로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폭발적인 상승 보여줬다고요. 주가 어떻게 됐다? 정방향을 그리면서 우상향을 하다가 바로 조정이 나와서 반등 나온 이 구간, 무상증자가 가장 나오기 좋은 구간이라고요. 이러한 종목들 세 가지만 가져왔으니까 지금까지 얘기 들으시면서 이러한 세 가지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뭐라고요? 위에 번호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다고요. 전에 종목 코드 보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010-5912-8706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어차피 보답해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다 받아가셔서 수익률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프로였습니다.